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정준희 의원이신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은 본인 소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시기도 한데요. 그래도 본인 소개와 함께 요즘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을 많이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정순이고요. 지난 2대 그 의정 활동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한 시민대책위원회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또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이번에 이제 행사를 치렀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이제 추진문과 부위원장이면서 재연행사 준비위원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좀 자부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네. 네. 워낙 우리 그 정준희 의원 그러면은 의정 활동할 때도 남보다 먼저 의회에 출근을 했다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그 노력하는, 또 그리고 남으로부터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의원이셨는데요. 보면은 이제 과거의 연기군, 그리고 공주의 장기면이라든가 지금 장군면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충북 청원의 그 부용면이 지금 부강면으로 바뀌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원한사수를 위해서 여성으로서 참 힘든 결단인 삭발투쟁까지 하셨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얘기하면서 굉장히 길은데요. 네.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하셨고 이제 실행하시면서부터 전 그 전부터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수정안을 이제 반대하는 행정수도 그 원한 사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그 편입되어지는 공주 장기면 쪽이나 부강 쪽 또 영기 군민들 또 포함해서 충청권 모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진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수에 전심을 다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성단체의 그 협의회 이제 충무를 쭉 하고 있다가 이제 협의 회장이 되면서 딱 그 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영기군의 그 여성 대표로서 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늘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원한사수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삭발을 하는 단식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은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서 힘든 가정이었는데도 또 남편이 또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여성 대표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래가지고 삭발도 했고 2번이나 삭발했어요. 네. 네. 이렇게 했고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에서 이제 그게 또 받아들여져서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와져 있고 지금 이제 7년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거. 7년. 어쨌든 세종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저는 정말 전에 연기군의 유관선입니다 하고 이제 부르짖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네. 네. 워낙 고향에 대한 그 애정이라든가 사랑이 남달라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 활동 과정에서나 이런 때도 늘 그 고향 쪽에 많은 그 애정을 가지고 의회 활동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행정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행정수도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보면 과거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것이 이제 수도 이전은 무혐의 판결이 났고요. 그 이후에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상으로 봐도 지금 우리 그 세종특별자치시가 제대로 세팅이 되고 있는 도시가 아니다. 자기네들이 공약을 했음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좀 약간의 이제 좀 제 마음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MB 정부에서 이게 이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까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멈춰지고 중단되고 대기업들 들어왔다가 다 나가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세종시가 그 원래대로의 그 개발이 안 되고 원래대로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약간 변형된 이렇게 좀 약간의 기형 도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출범을 해서 지금 그래도 많이 잡아지고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정말 고쳐서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구의 이해찬 의원께서 국회의원을 맡고 계신데요. 2016년 6월 20일 날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을 처음으로 내셨어요. 근데 그것조차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뭐 용역비 1억 5천인가를 확보했다고 해서 길에 보면 현수막으로 세종시 국회의사당 마치 건립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홍보들을 하던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은 그 시민들에게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미 그 분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종의사당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설계비가 이제 10억이 예산이 섰잖아요. 서서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실 관계 같은 대통령 직무실 관계도 지금 광화문 직무실이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 직무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 다 저는 바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보면 이게 이제 국회 분원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2004년도 우연 판결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옮겨간다는 것은 이건 관습헌법상 안 된다. 그래서 우연 판결이 난 거고요. 그럼 국회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국회는 입법부기 때문에 자체 의결로 옮길 수 있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변재일 의원께서 제 기억상 4년 전인가 이 리서치한 걸 보면 행정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8개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을 때인데 8개 중앙부처 서기관 이상 되는 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니네가 과천청사나 광화문청사 있을 때 대비해서 세종청사에 왔을 때 정책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76%가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일주일에 근무 기간이 3일 미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뭐를 어디 가서 하는가 보니까 81.6%의 공무원들이 다 국회 업무 때문에 국회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출퇴근으로 버스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게 연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게 국회가 여기로 와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은 처리를 하고 국회 자체가 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내줘라. 그러기 했었는데. 위해서 지금 일단 세종시 그 설치법 개정이 우선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법안 자체를 처리하고 다시 법안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삭발까지 하시면서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잠깐 물어봤던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정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회 활동 과정에서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또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 좀 이런 기회에 PR을 좀 하시죠. 네. 네. 제가 이제 그 작년 1월 달에 이제 의정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조례도 거의 상위권에 그럼요. 있을 정도로 많이 상위권이죠.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거의 그 이제 진짜 거의 노약자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북한 이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쪽이라든지 뭐 청소년 뭐 문화예술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할 때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또 이미 있는 거는 이제 개정을 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다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고 정말 부지런하게 했고 의회에서도 저는 늘 사무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있고 또 문을 딱 닫지 않고 거의 약간은 이제 좀 열렸다고 누가 봐도 볼 수 있게끔 해놓고 또 의회에 들어오신 그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분을 이제 뵈러 왔다가도 만약에 못 뵙고 갈 경우에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볼일 보고 가시다가 어떤 의원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4년 동안 재밌게 했습니다. 네.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좀 사실은 아쉬워요. 이 비례제도가 사실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가 문지방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사실은 비례제도가 나온 건데 제가 비례를 하면서 당연히 그 지역구로 나가서 당선되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현직과 현직이 뭐 이렇게 경선이 붙는다는 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에 참 너무 아쉽다. 의정 활동도 정말 열심히 잘하셨고 또 이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역할도 해주신 분이고 정말 또 애정이 있으신 분이고 또 친화력도 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행정력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으로 참 유능하시다. 저런 분이 왜 도대체 공천이 안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오늘이 뭐 마침 그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 뭔가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말 비례대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의정 활동을 했고 또 지역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이게 탈락을 했단 말이죠. 너무 아쉬워요. 그런 면으로 보면 어쨌든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음 기회에는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보면 또 1인 가구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그 재원도 하시고 그랬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0년에 1인 가구가 불과 15.5%였었는데 2015년에는 27.2%로 껑충 뛰었죠. 그리고 2045년쯤 되면은 10가구당 뭐 4가구 정도가 1인 가구가 될 그런 그 확률이 있는 전망치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 뉴욕 대학교의 그 사회학과의 그 에릭 클라이넨버그라는 교수가 그 책을 썼어요. 2012년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1인 가정의 그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이 과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 솔로 이코노미라는 그 단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1인 가구들이 이제 고소득층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경제력을 장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보면 1인 가구가 상당히 그 증가 추세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재원 같은 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어려운 질문.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무위탁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사실은 지금은 직장인들이라든지 어쨌든 뭐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1인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1인 가구로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독함이라든가 뭐 이런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다던가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에 관한 그 조례를 좀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다 자기들에 대한 그 배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정말 세심한 그 정책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지금 그 뭐 정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예, 네. 아직은 그런 점이 또 아쉽군요. 어쨌든 또 이 효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효 문화 뭐 이 문화관을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언도 와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효라는 거는 우리 그 전 국민들의 그 밑바탕에 이제 깔려 있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효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른들 이렇게 모시고 살고는 있지만 효란 얘기만 들으면 사실 좀 많이 부끄럽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소가족 제도이고 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큰 아이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효라는 거는 효뭐 문화센터가 뭐 건립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뭐 효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부끄럽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자체만 하더라도 벌써 효를 실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우리 그 정 의원님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 뭐 여장부고 뭐 친화력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이 효를 실천하는 분이다. 어르신들한테 너무 자기 뭐 부모님을 비롯해서 시부모님한테도 잘했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끄럽다는 얘기는 뭐 그냥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의정활동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었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그 의정활동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맥으로 보면 현재 그 시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죠. 새로운 그 시의원들이 들어오고 계셨는데 어때요? 그 보시기에? 네, 뭐 지금 이제 거의가 초선 의원님들인데 많이 공부들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뭐 오분 발언이라든지 제가 이제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면 그 제가 좀 많이 보거든요. 동영상도 좀 보고 있는데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재선 의원님들이 또 많이 같이 이렇게 함께 가고 하니까 서로 소통하면 잘 하기를 바라고. 속마음을 잘 안 내비치시네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시의원을 하든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가꿔줘야죠.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보면은 지난 그 의정활동 하셨던 분들과 대비해서 물론 뭐 지난 의정활동 하신 분들은 뭐 선수도 여러 선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도 하지만 보면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좀 아쉬움이 많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제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선배 의원으로서 우리 후배 의원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우리 재선 의원님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 사랑하는 아우님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의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어느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않는 정말 포용하고 감싸주는 이런 그냥 사람으로 나는 의원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같은 시민이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가지면 참 좋겠어요. 네. 제가 이게 국회와 인연을 맺어서 수십 년간 국회를 근무도 해보고 뭐 했지만은 보면은 그 의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게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당에 매몰돼서 당론에만 따라간다든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국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바라보고 그런 그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예요. 싶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소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게요. 초선으로 저 4년 동안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뛴다고 뛰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운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고 일일이 손꼽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굉장히 막 그 마음으로 굉장히 다짐하고 있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다음 기회에는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그런 아쉬움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소외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 좀 하시죠.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께 정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 되기 전에도 이제 그 봉사하면 정준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자원봉사, 충남 자원봉사 왕도 돼봤고 자랑스러운 충남 인도 돼봤고 어쨌든 봉사 관련 부분에서는 진짜 수상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또 오히려 또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는 또 그런 활동을 좀 많이 좀 못했었고 어쨌든 저는 늘 활동하는 여성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여성의 날이고 어떤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도 따라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걸 다 함께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우리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되는 날 저는 크게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고향을 아주 아끼고 또 그동안의 의정 활동도 뛰어나게 하셨던 정준희 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행정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